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이정현입니다. 네, 최근 정부가 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일기 쓰듯 발표하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접근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특정 지역 중심의 단기 대책보다는 이 3인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중장기 대책 위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공급과 보유세와 관련해서요, 이 주택 수요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하다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과 또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로 전화를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요.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우리가 얘기는 부담금이 돌아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담금, 이제 강남이나 또 강북의 재건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돈이 이제 부담금이 얼마나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좀 하는데 시리즈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형태가 벌어지는데요. 뭐 지역별로 또 형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까지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매주 월요일날 내 뉴스통신을 통해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칼럼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뉴스통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 치시면요, 또는 제 이름을 치면요 나옵니다. 제 이름을 치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려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바로 제 칼럼이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강남 재건축 부담금 결과 알면 재건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보면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오죠. 자, 죄송합니다. 예,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강남 재건축 부담금 결과 알면 재건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자, 재건축 부담금을 알면은 재건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저희 이정현 아나운서께서 일기 쓰듯이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 그러는데 좀 기다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그 내용이 굉장히 초강도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바로 이제 도래했고요. 4월 2일 날 또 양세 또 도래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도래가 한다면 재건축 시장 분명히 제가 올해는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잡히는 건 아니고 소폭이죠, 소폭. 왜 그러면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 공급을 늘리면요, 다 모든 게 어떤 정책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공급만 늘립니다.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재건축 알고 나면 재건축할 이유가 없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강남 주택시장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제가 문의한 결과도 매물은 없다. 예. 매수 문의는 있어도 매물은 없다. 그러니까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오르겠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공급과 수요 규칙이라고요. 예, 경제 원리는요 단순합니다. 공급과 수요. 공급이 없다면 가격은 반드시 오른답니다. 자,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을 보이고 있다. 자, 매도자 우위입니다. 매수자 우위가 아니라 매도자가 가격을 조정한다는 거죠. 매수자가
없다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내려라 인하하라 하는데 지금 매도자가 가격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죠. 자,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 의견도 서울과 강남은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2018년 부동산 시장 중 재건축 아파트는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제 생각은요, 여기 있는 필자죠. 제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과는 시각이 좀 틀리다. 자, 왜 틀린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017년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는 오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요, 예, 오르지 않는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서울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신도시가 전무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의하여 건립되고 있으며 재건축은 강남 사구 중심으로 재개발은 강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요. 자,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요. 서울시 강남 지역 재건축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였고 지금도 역시 선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올해는요. 2018년도는 과연 연이은 상승세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저도 역시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연이은 상승세가 이어지면 이는 제가 봤을 때는요. 무지한다. 무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또는 묻지마식 투자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무지하냐? 무지가 뭐냐? 알지 못하니까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식 투자는요. 자, 묻지마식과 무지란 무엇인가 제가 볼게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설명도 할 수 없으며 막연하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남이 하니 나도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재건축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면은 절대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필자가 주장하는 재건축 시장 중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재건축 단지만 오른다는 근거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요. 2017년 재건축 초과의 한수제 유예 기간을 종료 시점입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요. 자,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사업장에 하나여 한시적으로 유예했죠. 다시 말하면 재건축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2017년 12월 31일 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지역은요. 그럼 그 지역은요.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은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종료 시점 주택가격 빼기 가로 열고 착수 시점 주택가격 플러스 개발비용 거기 정상 집값 상승분 곱하기 부담률이에요. 부담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부담률 한번 따져보면 예를 들면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조합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이 0이다. 0입니다. 자, 2017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0입니다.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2018년부터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요, 부담금을 적어도 만약에 5억 이상 나온다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2017년 이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재건축 단지와 2018년 이후 단지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자, 왜 이렇게 이제 5억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강남의 개포 2단지, 3단지가 우리가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2019년 2월에 입주입니다. 자, 그런데 거의 지금 프리미엄이 10억이 올랐어요. 만약에 재건축 초과 한수제가 들어오면 우리가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을 빼요. 50% 세금 내는 겁니다. 5억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5억을 내는 단지하고 5억을 안 내는 단지하고 어떤 게 올라가는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삼척동산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는 재건축 시장이 이제는 잠잠해질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요. 소폭이요. 자, 그러면 즉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의 그 혜택이 2017년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지역은 그 혜택이 극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일반 분양자도 내는 겁니다. 조합원도 내지만서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건입니다. 거주 요건이 미충족이다.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 후요. 거주 요건이 1세대 1가구 2년 이상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입니다. 자, 근데 2017년 8월 2일 이전 재건축 조합 지위를 보유하였다면, 그러니까 8월 2일 기점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거주 요건 2년이 아닌 보유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가구 1세대라면 8월 2일 이전에 만약에 샀다면 거주 요건을 할 필요가 없죠. 보유 조건만 하면 되니까. 그럼 그 시세 차익은요, 또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럼 즉 현재 건립 중인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보유 기간만 충족한다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죠. 또한 시세 차익이 극대화되므로 2018년 8월 2일 이전과 이후에 대한 차이가 실로 엄청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세금을 낸다는 거죠. 현재 만약 2018년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 첫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뭘 낼까요? 부담금을 냅니다. 부담금. 이게 뭐냐면요, 아파트 예를 들어서 25평을 예를 들어서입니다, 10억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 감정가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5평이 7억이라면 3억은 부담금을 내셔야 돼요. 입주할 때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세 또 내야 됩니다. 자, 양도세는 적어도 지금 1가구 2세대라면요 50% 내는 거죠. 예, 거기에 거주 요건 2년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3중고죠. 3중고. 부담금,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내야죠. 재건축 초과이익. 또 하나는 아까 이게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양도세를 내야죠. 이 세 가지를 내야 됩니다. 근데 2017년 12월 31일에 관리처분 인가하는 지역은 두 가지만 내면 되겠죠. 분담금과 양도세만요. 자, 개발 이용 환수제, 재건축 초과 환수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는 그 개발 이익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또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재건축 중에 우리나라의 특히 서울 지역, 자, 서울 지역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지역을 얼마나 있는지 보았더니 1번부터 28개의 지역이 나오더란 겁니다. 자, 여기에 개포 2단지, 3단지도 들어가 있고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에 따른 부담금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요거는 표로 추후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추후에 한번 제 칼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해오신 매물을 확인해보기 전에요. 이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입니다.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합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0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면적은 대지 26제곱미터, 건물은 33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층수는 3층 중 1층입니다. 계속해서 매매 금액입니다. 이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 대출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네, 대표님, 제일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봐야겠죠? 예, 입지 여건은요, 지도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시면요, 현재 보시면 본 지역은요, 바로 이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가 보면은 우리 청량리역이죠. 자, 청량리역. 지금 이제 KTX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자,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후에 우리가 이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C 노선이 또 탄생이 됩니다. 이 지역이요. 자, 이렇게 이제 다 가는 걸로 돼 있죠. 다 C 노선, 그래서 삼성까지 돼 있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또 본 지역은요, 바로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자, 강남 말고 강북이 뉴타운이 집중돼 있는데 그 뉴타운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는데 다 끝나면 1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게 손색이 없고요. 지금은 이제는 재건축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제 재개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 강북 중심의 뉴타운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있죠. 자, 본 지역은 C 노선입니다. 바로 삼성역까지, 청량역에서 삼성역까지 논스톱으로 간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뉴타운에서 한 20분 거리면 충분히 삼성까지 가는 겁니다. 강남. 그 다음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포된 바로 조선 왕릉 의릉이 있습니다. 본 지역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다 보시면 되고요. 명당에 위치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배산임수 자청령 500호에 있는 명당의 명당 지역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게릴라성 폭우 와도 본 지역은 그 지역은 잠기지 않는다. 살짝 구릉지입니다. 절대 잠기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자, 이문희경 뉴타운 한번 보시면 마녀 세대가 탄생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산이라는 산을 가지고 있어요. 녹지 공간이 한 25만 평 있습니다. 그 뒤에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공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해정, 보건대 걸어서 다닐 수 있고요. 자, 도보로 제가 측정해보면 10분 정도. 가장 먼 데가 삼릉 보건대인데요. 10분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먼 데가 또 있죠. 예, 시립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청량리 동목권 랜드마크가 지금 현재 탄생 중에 있는데 2019년에 완료되는 목표로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65층 8개 동이 탄생되고 있다. 지금 현재 한참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3,000세대 대규모 단지로 조성이 될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S사 브랜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이유, 이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본 지역은 올해입니다. 올해 2월 2주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정도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일반 분양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적은 추가 분담금으로 우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분양이 800세대입니다. 3,000세대다 보니까 800세대가 나옵니다. 800세대면요, 어마어마한 사업성이 좋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S사 브랜드고요. 3,000세대. 시대 차이 적어도 2억 이상 예상이 된다. 좀 보여주고요. 자, 관리처분 인가는 2017년 3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취소될 걱정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타운 지역은 또 사업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 추진 단계도 좀 살펴봐 주세요. 네,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가 작년에 났고요. 지금 2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또는 3월에 늦어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는 우리가 취득세 1.1%인데 2주가 시작이 되면 취득세 4.6%입니다. 그럼 취득세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내셔야 돼요. 지금 사는 게 가장 적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추후에 한 3월부터는 이 건물을 볼 수도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했는데 철거되면 못 봅니다. 자, 현재는 볼 수는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구매하는 게 딱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문 뉴타운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투자 전망을 해보면요. 아파트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은 본 지역 저온 분양가는 결정이 됐어요. 59제곱미터 저온 분양가가 4,500 정도로 결정이 됐다. 옵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베란다 앞뒤 확장 포함된 가격이고요. 자, 일반 분양가는 6억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변 시세는 현재 5억 원대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주시 예상 시세는 7억인데 지금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7억에서 8억까지도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가격이 가장 궁금하겠죠? 예, 현재는 아파트 입주권이고요. 이게 이제 이주가 되면 분양권으로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4.6% 되겠죠. 현재는 취득세 1.1%고요. 자, 매매 금액은 1억 4천이고요. 대출은 3천입니다. 그래서 실투자액은 1억 1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매매 금액은 5억 3천만 원, 이주비는 2억 2,100만 원의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액이 2억 8,400만 원입니다. 아파트는 25평형입니다. 네, 가장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양천구입니다. 지금 뭐 송파구 다음에 뭐 양천구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양천구는 가격 폭등이 예상이 돼 있죠. 제가 2년 전부터 양천구 폭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 자, 지도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위성으로요. 자, 왜 폭등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제 예측을 한 겁니다. 자, 그 보면은요, 현재 양천구가 자체가 목동과 신정동의 신시가지로 탄생이 됐는데 바로 아파트촌입니다. 아파트촌. 자, 아파트인데 27,000세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약 3만 여세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당연히 오르죠. 갈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 재건축 때문에 또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죠.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되려면 10년 이상, 15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것은 바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더 폭발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을 오늘 이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 지역이죠. 신정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은 그냥 선포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를 받을 대체 부지를 바로 신정 뉴타운으로 선포를 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보면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은요. 입주 시점이 2019년 말인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이 예상입니다. 이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갈 데가. 마곡지구로 간다고요. 자, 마곡지구 이미 일반 분양 다 끝났습니다. 자, 마곡지구로 못 간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를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목동 경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산역에서 바로 본지역 신정 뉴타운까지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더블 역세권이죠. 전 역세권이 아니면은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 역세권에 꼭 사시는 게 투자에 실패도 없고 반드시 오른다. 서울 지역 같은요.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월드컵 대교입니다. 2019년에 바로 개통이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019년에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1단계입니다. 자, 이게 공원화됩니다. 지상은요. 그리고 2단계는 또 신월 IC부터 인천까지 2단계 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서부간선도로 지하 이 또한 공원화가 된다면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서부트럭 터미널 11만 평이다. 신정 뉴타운 그 길 건너가 서부트럭 터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만 평이 바로 복합 쇼핑센터로 재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동하고 신정동 아파트 재건축 27,000세가 대이동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천구 집값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곡선이 언제 가라앉느냐? 예, 제가 봤을 때는 7년, 8년은 계속 상승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5평형 아파트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고요. 동호수 확정이 됐고요. 관리처분 인가는 벌써 완료가 됐고요. H산업개발이 3045세대. 아마 양천구의 랜드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세대는 드물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는데 3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2017년 6월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자, 59제곱미터 25평형이죠. 59대 1 경쟁률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2019년 말 입주 예정이고요. 목동 재건축의 최대 수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을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아파트는 3000세대예요. 양천구에서 3000세대는 없습니다. 예, 처음으로 탄생이 된다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00세대인데 이 전부 지상은
주차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전부 공원이 되는 거죠. 공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목동, 신정동에 이런 아파트 단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언컨대요. 자, 전부 목동 같은 경우는 지상의 주차장이 질비하죠. 예, 가보면 주차장이 뾰족하게 차들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가끔 어린이하고 교통사고 또 벌어지고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하로 주차장이 내려가니까 전체 공원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량 걸린공원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 이게 같은 공원이 되다 보니까 약 한 20만 평이 다 공원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인지 계량 걸린공원까지 합치면 다 공원인지, 예,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이게 단지가 럭셔리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기업이 짓는 겁니다. 여기에 또 시내가까지, 인공 시내가까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의 이 가치는요, 목동을 능가할 것이다 좀 보여집니다. 네,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투자 전망이 가장 중요하죠. 자, 59제곱미터 일반 분양가 5억에 나왔고요. 주변 시세는 현재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에 8억 근접하고 있고요. 25평이 그렇습니다. 34평이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입주 예상 시세는 2019년 정도에 7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매매 금액은 5억 3천에 나왔고요. 이주비 2억 2,100만 원 무이자 받아가셨고요. 대출 2,500만 원이 가능하고요. 실투자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25평 확정됐고요. 동호수 확정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1층, 2층 사라는 거 아닙니다. 노얄층을 오늘 소개해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입니다.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박사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토요일 오전 11시에 세미나가 열리니까요. 02-6344-7559로 전화하셔서 꼭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하단의 번호로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동산 전망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